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재명과 문재인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죠. 예상이 됐지만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코미디 그 자체다라고 얘기할 법한 얘기들이었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도 대권 후보였을 당시에 뭐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까? 적폐 수사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퇴임 전이나 퇴임 후나 재직 중에 같은 경우도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에서의 권한을 전부 다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퇴임 이후에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불기소에 대한 특권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상태 퇴임 이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적폐 혐의에 대해 가지고 검찰 수사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의 얘기였죠. 이재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남시장이었을 때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적폐 수사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 적폐에 대해서 수사하는 걸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보복은 매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이가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 당당하면 임하고 있나요? 문다혜 같은 경우도 무슨 막 당당하게 임하겠다. 뭐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라. 이딴 소리 날 줄 아는 것이지. 뭔 놈의 당당하게 수사를 지금 임하고 있습니까? 김어준 빙의해가지고 겸손은 힘들다 보다 그딴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그런 거나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 그게 지금 당당히 수사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도 매일같이 그런 식으로 그게 만약에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적폐 수사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매일 수사해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매일 수사하려고 하니까 매일 그냥 탄핵이 날 줄 아는 것이지 뭔 놈 매일 수사를 갖다가 봤습니까? 그런 인간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이렇게나 대한민국 혼란스럽게 만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사실상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독재를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어떤 그 사법 리스크를 감추고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몇 년 동안 도대체 이 두 인간이 5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지금 8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지금 이 두 인간이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말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이재명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7개 사건에 대해 가지고 11가지 범죄 혐의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를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이재명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문다혜가 됐거나 김정숙의 샤넬 자켓이 됐거나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개거품을 물고 앉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탈원전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강제 북송을 시키려고 했던 문제. 예? 그리고 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그렇게 북한에 의해 가지고 총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치 탈북자처럼 몰아가려고 했던 거. 뭐 한두 가지였습니까?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문제.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도 제대로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뭐 다 지금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문재인이가 자기가 했던 얘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진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뭐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합니까? 문재인이나 이재명한테 택도 없는 것이고 빨리 사법 절차가 이루어져 가지고 빨리 그냥 깜빵 동기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 말고는 대한민국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조의대 체제로 되게 되면서 그나마 사법부가 지금 정상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의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병합 신청 같은 경우도 2주 만에 기각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중요한 것인데 헌재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였다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1심 재판 결과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하물며 무슨 뭐 대법원까지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다가 우리가 헌재의 어떤 결정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왜? 이진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헌재 지금 결정을 받아야 되는 상태고요. 검사에 대한 탄핵안 같은 경우도 무려 7건이나 통과가 됐었습니다. 2건 같은 경우는 벌써 기각이 됐고 5건이나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기세 자체가 지들 입맛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 지금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기세다 보니까 이런 명백한 정치 탄핵에 대해 가지고 빠르게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니까 헌재다 보니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하루빨리 일단 복귀가 되는 거 헌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예 그냥 이거는 야 재판을 받을 것도 안 된다 각하를 시켜버리는 것이 우리한테는 베스트 지금 아닌 것인데 지금 이제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재 재판이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9월 4일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9월 4일에 굉장히 좀 중요한 유의미한 얘기가 있었죠. 정정미 재판관이 뭐라고 지적을 딱 했습니까? 청구인 측, 즉 국회 측인 것이고 그게 이제 민주당 측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데 국회 측에게 청구인 측의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유념해 달라라고 이례적으로 당부까지도 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니 너네가 지금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탄핵을 시켜달라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놨는데 국회가 그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 놨는데 암만 내가 살펴보더라도 그 이유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이유 자체가 소추 사유 자체가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해 달라, 유념해 달라, 똑바로 조금 해라. 이렇게 경고성 멘트까지도 날린 겁니다. 요거에 대한 우리가 또 비슷한 오버랩이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지난달 29일이거든요.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어거지로 그런 식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었는데 그때도 이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면서 헌재에서 지적했던 게 뭐였습니까? 소추 사유 대부분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 같은 말이잖아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나 사유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완전히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정섭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던 것처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상태로 가서는 만장일치로 기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는 끝난 겁니다. 왜? 자, 이렇게 헌재가 지적하고 난 뒤에 국회 측에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 내부 회의 내용을 알아야 특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방통위 측에 문서 제출을 요구했대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탄핵 소추안 처음 통과될 때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어지는 것인데 민주당 쪽에서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던 이유가 뭐였어요? 김태규 지금 이제 권한 대행과 그다음에 이준수 방통위원장 두 사람을 가지고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이 박문진 이사를 의결한 거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 자료를 또 요청하겠다라고 방통위까지 막 쳐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제 김태규 권한대행이 일당백으로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 그리고 사흘간이나 청문회를 했을 때 똑같이 반복됐던 얘기가 계속 반복됐던 얘기가 뭐예요? 방통위 측에서는 뭘 줄 수가 없다? 회의 자료를 줄 수가 없다. 왜? 이 회의 자료 같은 경우는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 자료를 법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겠다라고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의결하려고 하면은 또 뭐가 도돌이표가 되는 겁니까? 두 명에서 의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애당초 탄핵을 안 시키고 이게 불법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자료를 달라고 해라 라고 한다면 회의 자료를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완전히 지들 발에다가 지금 도끼를 찍은 거예요. 지들이 두 명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진숙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보니까 지금 방통위에서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두 명에서 그거를 또 의결시키면 또 불법이 되는 것인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애당초 지금 두 명도 아니고 한 명이죠. 이진숙 위원장 자체가 지금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직무정지가 돼 있으니까 김태규 혼자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그러면 회의를 열어가지고 혼자서 의결을 땅땅땅 해가지고 자료를 공개하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공개하게 된다면 혼자서 한 것도 합법인데 둘이서 한 거는 왜 불법이야? 라고 하니까 다 꼬이게 되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헌재에서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예요? 탄핵 소추안 자체가 지금 이유가 정확하지가 않다. 구체화시켜 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오케이 구체화시킬게. 근데 구체화시키려면은 회의 자료가 필요해. 회의 자료를 방통위에 요청을 해요. 그럼 방통위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 이진숙에 대한 직무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자료를 제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서 소추 사유를 특정할 것은 국회의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애당초 이거를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안 시켰으면 모르겠는데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방통위가 하는 얘기처럼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공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거는 국회, 민주당 너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계속 도드리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꿔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이 탄핵 소추안의 사유 자체를 헌재가 요구한 것처럼 구체화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망했다라는 겁니다. 다 정리가 되시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탄핵을 안 시켰으면 두 명이나마 그나마 남겨놨으면 아니 지들이 우기지 않아가지고 국회 추천인이라도 추천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아가지고 김태규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혼자서 회의 열어가지고 비공개 자료를 공개합시다 땅땅땅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탄핵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자료는 없고요. 더 이상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 없고요. 계속 도돌이처럼 두 명이서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 얘기밖에 반복 못 하는데 그거는 정정미 재판관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무 특정이 되지 않는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100% 이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9월 4일에 처음으로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도돌이표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후에 이제 지금 9명의 헌재 지금 이제 그 소장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3명이 이제 대법원장 몫이고 3명이 국회 몫이고 3명이 대통령 몫 아닙니까? 그중에 20일에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는 분이 이은혜라고 하는 이제 그 재판관인데 이은혜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이제 후임자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이번에 임명하는 차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천이 돼 있는 게 김복형 또 이제 부장판사인데 김복형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판사 좌표 찍기 이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또 국회에 이제 또 그거 인사청문회가 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서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인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지금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김건희 여사 그 문제에서도 똑같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김복형 지금 후보자가 하는 얘기가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또 답변을 딱 정확하게 합니다. 이 분이 이제 누군 거예요? 진보 쪽 재판관이었던 이은혜 후임으로 들어오실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헌재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 17일에 같은 경우도 세 분의 이제 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는데 이종석 지금 이제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보수 쪽이었고요. 이영진은 중도 쪽이었고 김경은 진보 쪽이었는데 당연히 당연지사로 10월이 지나가게 된다면 보수 쪽으로 더 정상적으로 재판관들이 꾸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헌재 결정은 보나마나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